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찬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알키비아데스는 원래 이 향연 장소에 참석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게 되죠. 아가톤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이제 막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에릭시마코스가 술만 먹지 말고 에로스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과 같은 수준의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에릭시마코스가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한번 찬양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이제 실레노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으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외모에 대해서는 사티로스인 마르시아스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티로스는 이제 반인반수의 존재죠. 그래서 굉장히 생긴 게 좋지 못한 존재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몇몇 점들이 이제 마르시아스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이제 피리 연주자와 같은데, 왜 어떤 피리 연주자와 같냐면 마르시아스의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시아스 곡을 연주하게 되면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신들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소크라테스는 피리도 없이 말로서만 사람들을 매혹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이상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면 뛰어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은 알키비아데스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와 있게 되면은 자기가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은 명예로운 존재로 추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하다가 마주치게 되면 소크라테스를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없어지길 바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면 괴로울 것 같아서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자에게 끌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름다운 내면, 알물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내면과 알물 지니다 보니까 부, 명예, 외모에서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아름다운 내면에 의해서 이제 이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구애를 하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딴청을 피운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말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이어서 그의 말에 따라 행동하고 싶게 된다고 알키비아데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 있었던 일화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둘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생기길 바라기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둘이 되었을 때도 뭔가 다른 일이 생기길 바라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길 바라고, 식사를 하다 고백을 해도 무슨 일이 있길 바라는데 전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다 고백을 했을 때에도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나의 연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의 아름다움을 이제 당신이 취하고 나는 당신의 훌륭함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별 반응도 없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알키비아데스에게 내게 만약 훌륭한 것이 있는데 너의 외모로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응을 보였었다라는 수치스러운 경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젊음과 미모에 무심한 소크라테스의 성품에 탐복하면서도 불만이 생겼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전쟁에서 보였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급 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었을 때 배고픔을 잘 견디기도 했고, 술을 잘 절제하기도 하는데 마시게 되면 진짜 잘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잘 견뎌서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그 궁금증이나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올리고 갔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자기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해주면서 이제 상을 주려고 이제 누구에게 상을 줄지 고르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더 용맹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알키비아데스에게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퇴각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용맹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적군들이 소크라테스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주랭랑치는 병사들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퇴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런 소크라테스를 봤을 때 인간 중에는 마땅하게 견줄 자가 없다. 외적 능력이나 그다음에 내적인 능력을 봤을 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견줄 수 있는 거는 사티로스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총평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진 매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된 연동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매력을 뿜어내는구나, 나를 유혹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 연동을 무관심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동들은 소크라테스 쟤는 왜 나를 꼬시더니 이제 와서는 무관심하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만당했다 하면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한 사람이 알키비아데스 자신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아가톤에게도 주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양을 마치게 되는데, 이런 알키비아데스의 말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매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가톤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스워하기도 하고 하게 되죠. 이렇게 알키비아데스의 얘기가 끝나니까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에게 알키비아데스의 이런 그 방해에 불구하고, 방해가 있더라도 자기 옆에 와서 앉아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가톤은 소크라테스 옆으로 가는 와중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술자리로 다 몰려들다 보니까 난장판이 돼서 술판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각자 얘기를 하면서 술 마시고 놀다가 자리가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연을 마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향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번에는 파이드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